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입지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집값 반등 없다. 2차 하락, 이때 왕창 떨어진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줄어들자 TV와 신문기사에서 집값이 크게 반등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하락폭이 축소되다가 이때가 지나면 다시 2차 폭락으로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의 위험성에 대하여 또다시 경고를 하고 있고, 한경연, 한국은행, 주산연 등 기관들은 또다시 2023년 집값 하락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9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집값 반등 없다. 2차 하락, 이때 왕창 떨어진다. 지금 보시면 뭐 올라가는 줄 알고 따라갔다가 어떻습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딱 지금의 흐름과 비슷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락을 위한, 계단식 하락을 위한 단계일 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파트 반등한다. 반등 징조, 주요 지표, 실거래가. 자, 이걸 근거로 들면 그럴싸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거래량 반등 기조에 살아나는 서울 아파트 2030 세대 매수. 지금 이렇게 계속 집값이 마치 뛰는 것처럼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 반등한다. 자, 반등 징조로서 금리가 정점이다. 즉 금리 인상 우리나라 이제 더 쉽지 않다.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많이 빠졌어요.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하반기 정도면 기준금리가 얼마든지 인하 가능하다. 그 다음에 위험자산, 주식, 가상화폐, 이게 계속 지금 당분간 저도 올라갈 거라고는 예측했지만 계단식으로 계속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조정하게 되겠죠. 해외 집값, 자 3월달 봤더니 중국 일부하고 호주가 상승세로 전환돼 버렸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상승세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자, 나라가 이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나라들은 지금 폭락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죠. 주요 지표, 거래량. 자, 1월에서 3월이 1,000건씩 증가하고 있어요. 매월. 2월달 2,000건대였는데 서울이, 그러면 3월달에 아마 2,000건대나 3,000건대까지 또 갈 것 같아요. 원래는 덜 갈 줄 알았는데 막판에 많이 또 몰렸습니다. 매매 심리지수. 자, 한국부동산원, KB 둘 다 이 심리적인 부분은 올라가고 있어요.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투자층 매입. 지금 주력 투자층이 2030 젊은 층하고 외지인들인데 아직은 뭐 크게 증가한 건 아니지만 매입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자, 실거래가 볼까요? 실거래가도요, 많이 떨어진 아파트는 실제로 상승 거래를 하고 있어요. 자, 매물 호가? 매물 늘어나고 호가도 껑충 뛰었습니다. 물론 매수자가 따라가질 않죠. 자, 하락 축소. 원래 1%까지 폭락을 했다가 쭉 하락폭이 축소돼서 지금은 얼마까지 한국부동산원 입장에서 왔느냐? 0.1%. 거의 90%가 축소된 거예요, 하락폭이. 이렇게 대폭락하다가. 그래도 아직은 0.1%이기 때문에 이제 보합보다는 좀 더 많이 빠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건 한국부동산 얘기고 KB시세는 폭락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아까처럼 반등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또 시중 분위기 보면은 실제로 집값이 안 떨어졌으니까 올라간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아파트 2차 하락. 이제 2차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하락 징조, 주요 지표 2차 폭락을 볼까요? 자, 먼저 하락 징조. 당분간은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는데 집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미국은 또 더군다나 1, 2회 금리 인상을 더 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뉴스도 나왔고, 해외 집값. 아까 일부 중국이라든가 뭐 호주 이렇게 올라간 곳도 있지만 그것이 뭐 대세 상승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잠깐 반등. 자, 미국, 유럽, 주요 국가,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가들은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불안한 경제. 자, 금융도 불안하고 건설도 불안하고 지금 수출입도 불안하고 경제는 엉망진창. 이 상황에서 과연 집값이 뛸까요? 나홀로? 자, 주요 지표. 전세가 하락, 전세가율. 세상에 전세가가 가장 중요해요. 얘가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전세가율이. 강남은 40%가 붕괴될 직전이고 서울은 50%가 붕괴될 직전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집값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미분양도 8만 가구인데 곧 10만 가구 돌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문제가 돼요. 자, 지표가 미흡. 뭔 말이냐? 아까 거래량, 매매지수, 실거래가, 그리고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집값 상승, 대세 상승으로 갈 만큼 뻥 터진 게 아니라 그 바닥에서 약간 올라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들이 아직은 미흡해요. 이게 활성화돼야 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뛰기 어렵습니다. 자, 2차 폭락을 볼까요? 자, 주택 구매력 지수, 아파트 매입 능력이 지금 최저예요. 살 수가 없어요.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요. 여러분들 서울 집값이 생각보다 정말 비쌉니다. 두 번째, 사이클 데이터. 자, 보통 사이클이라는 게 4, 5년 이렇게 움직이는데 1년 겨우 빠지거나 2년 빠져갖고 이게 올라간다? 쉽지 않아요, 이게. 데이터상으로도 보면은 지금은 계속 하락으로 나옵니다. 하락 기간은 짧고 너무 짧아요, 지금. 이게 더 떨어진다. 심리도 지금 아직도 매수자 심리가 사겠다라는 마음이 적어요. 결론적으로 2023년, 이거 잘 보세요. 여름에, 자, 올 여름에 만약에 집값이 플러스로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면 볼 것 없이 겨울까지 2차 폭락입니다. 실망 매물로. 자, 여름에 뛰지 못하게 되면 이제 2차 폭락으로 무시무시한 또 폭락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한국 경제 위험 징조. 뇌관이 터지면 금융 시스템이 위태롭다. 한국은행이 오늘도 부동산 PF 부실을 경고했어요. 참 좀 찜찜합니다. 자, 한국은행이 면피하려고 경고를 하는 건지 아무튼 계속 경고를 한다.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PF 2단 경고 한국은행. 건설, 금융, 특히 이게 쌍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건설사하고 금융, 이금융권 특히. 부실 우려를 또 짚고 넘어갔고, 이금융권은 아예 노골적으로 부도 위험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그 해결책까지. 자, 민간 중심의 구조조정을 서두르라고 했고, 미분양, 입주율 저조, 이 폭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사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입주율이 낮아지면. 결국 이금융권은 그냥 붕괴돼 버릴 수도 있어요. 자, 금융권 부실 볼까요? 이금융권 PF 115조나 되고요. 자, 이금융권의 연체율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금융권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최대치로 올라갔어요. 비은행권, PF 관리, 비은행권도 역시 이 PF 돈 빌려준 곳들이 많아요. 특히 저축, 여신은 캐피탈, 카드 이런 데를 말해요. 자, 보험증권, 보험산하증권 이런 데가 취약하죠. 자, 건설사부도. 자, 현대가 그 3세 HNINC 정주영 의장이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이거 부도나게 생겼어요. 부도를 냈습니다, 이미. 자, 우석, 동원, 대우조선해양 이것도 부도죠. 자, 이렇게 계속 이번에 HNINC가 이게 부도가 났다. 이거는요 상당히 파장이 클 것 같아요. 자, 자금경색 PF 우발적 PF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건설사가 힘들어합니다. 미분양, 미입주 이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사를 힘들게 해요. 이것 때문에도 부도. 캐피탈, 새마을금고, 농협, 단위조합 그리고 뭐 저축은행, 수협 뭐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위험합니다. 가계 자영업자, 가계 GDP 대비 105%, 가처분 이렇게 따지면 210%, 그리고 전세율까지 따져버리면 300%. 세계에서 압도적 대출이에요.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를 넘어섰어요. 자영업자.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너무 많고 정부가 지금 너무 많이 여기 보세요. 차주 56%가 다중채무자. 여기에도 빚지고 저기에도 빚지고 1금융권만이 아니라 2금융권 사채까지. 연체가 급증하고요. 에이 망하면 말지.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어요. 애초에 왜 빚을 갚아줍니까? 꼭 갚아줘야 할 사람들한테 여유를 주면서 나중에 갚게 해야 하는데 아예 빚을 탕감해줘 버려요. 그것도 국민의 돈으로. 자, 여기 보면 집값 띄우는 세력들 넘어가지 마세요. 이 사람들 얘기를 맨날 들으니
착각을 하죠. 그러면 안 되죠. 잘 보세요. 먼저 건설사들 집값 상승해야 고분양가로 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여론이 일어나야 분양이 완판됩니다. 자, TV하고 언론사는 짝짝꿍입니다. 건설사 홍보하느라고 광고하느라고. 제가 보면요, 이거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것들 많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락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막 떠들어댑니다. 마치 한 1000개 중에서 한 서너 개가 올라가면 전체가 올라간 것이냐. 그러니 매도자들도 착각이 하고 매물을 안 내놓죠. 여기 보세요. 건설사 홍보 광고 돈 받고 자, 상승하는 것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어요. 객관적이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기자라고. 자, 공인중개사. 자, 이 사장님들도 거래가 전멸하다 보니까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요. 문 닫는 분들 많습니다.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사장님들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그거고 거래를 어떤 식으로든지 성사시켜야 이 생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매수를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매물이 올라가고 있다. 집값이 뛰고 있다. 이걸 강조해야 매수자들이 막 급해가지고 살 거 아닙니까? 정부 기관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말로만 집값 떨어뜨리겠다고 해놓고 뒷구멍에서 호박씨 까고 있잖아요. 아주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집값 띄우기 정책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원희룡이 서울시장 뭐 심지어는 한국은행 총재까지도 부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든 야든 지자체 다 짝짝꿍 돼갖고 이러면요 지금 집값 더 떨어져야 하거든요. 너무 비싸잖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니 세상에 그 무주택자도 한번 웃을 날이 와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다주택자들 부자, 자 자산 손실 확대 우려. 다주택자하고 부자는요 이 특히 부동산이 많아요. 당연히 언론 경제 핵심 인사들은 이 다주택자들도 많고 부자들이 많으니까 이 여기 사장이란 놈들이 밑에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집값 띄우는 쪽으로 유도하겠죠. 자, 영업 종사자 유튜브 매물 소개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소개해서 물건 파는 사람들 특히 아파트도 아닌 다른 것들 의심하세요. 자, 기업, 카페, 블로그 자 이런 데는 하나같이 집값을 띄운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2023년 부동산 전망 한경연, 한국은행, 주사년 몇 번 했었죠. 이번에 또 했습니다. 한경연 2013년 전국 집값 3.3% 하락 전망 수도권 마이너스 2.9 지방 마이너스 4.5 강남도 마이너스 4.7 아무튼 올해는 빠진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기다리시라고요. 자 22년 9월하고 23년 3월 이 사이에 전국이 무려 8% 서울 강남 마이너스 6.5%나 빠졌어요. 한국은행은 1분기 때, 즉 1월에서 3월 마이너스 3% 하락할 것이다. 정경련 기준금리 인상하고 대출 감소가 하락의 원인이다. 자, 2023년 집값 지속적 하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주사년 볼까요? 2023년 전국 집값 주택 이거 마이너스 3.5%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5%, 주택은 3.5, 아파트는 5%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전세 가격도 무려 마이너스 4.0, 월세는 플러스 1. 자, 2023년 하반기에도 전국 수도권이 계속 하락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 기관들이 이러는데 왜 언론사들은 부풀려서 띄웁니까? 자, 지금 매도자와 매수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매도자는 중개소 3곳, 자, 단지, 번화가 이렇게 내가지고 빨리 파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뭐 끝까지 살 거라면 내 집 마련 한 걸로 살 거라면 팔 이유는 없지만 갈아탈 사람들은 파는 게 맞아요. 부동산 수고비를 2~3배 주고 직접 가서 선물 보따리 쏟고 지속적으로 가가지고 부탁하고 전화로 띡띡띡 하지 말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가가지고 매물 제일 싼 것보다 더 낮게 내놓고 주변 아파트 매물보다 낮게 내놓고 그렇다고 무작정 뭐 엄청 싸게 내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제일 싼 매물이 안 나간다는 것은 걔보다 더 낮게 내놔야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자, 집안 정돈 최소한 리모델링 하면서 팔고 현재 기준에 마이너스 20, 30%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바닥 잘못했다가는 이제 2차 폭락이 오면 마이너스 50%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매수자들은요. 집값 40% 떨어진 것들 보면서 금매 보고 판단하자고요. 최소 제가 보기에는 올 7월달, 8월달 관망하고 1, 2년 후가 아마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서울 상급지 주변 중심으로 판단하세요. 평상시에 관심 아파트도 파악하고 여기 보세요.
자, 제일 낮은 매물이 한 마이너스 20, 30% 떨어졌다. 아예 10% 후려쳐버리세요. 얘가 7억이다 매물이. 그러면 6억 5천으로 아예 그냥 사겠다 하고 그냥 강하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10곳 강하게 때려버리면 거래됩니다. 그냥 나온 매물 그대로 거래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매수자 우위 상황인데. 많은 아파트 실거래 파악. 그 다음에 중개소 40에서 50% 받쳐놓으세요. 싸게. 입지나 하락폭, 전망 이걸 보면서 본인이 괜찮은 걸 선택해야겠죠. 자, 수익은 갭 투자가 제일 세고 그 다음 빚 투자가 두 번째고 빚 없이 거주하는 게 제일 수익률은 낮습니다. 자, 너무 비싸다. 서울 중위소득 가격 볼까요? 여기 보시면 쭉 올라가는 거 보세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너무 높아요. 역사적으로. 100채가 있다면 우리나라 서울시에 사는 중위소득 가구가 있어요. 100채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매수할 수 있는 집은 3채밖에 없어요.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울 집값이. 물론 이제 갭 투자를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빚 투자를 하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빚 없이 실거주를 했을 때 진짜 생각보다 못 잡는다 이거죠. 자, 오른쪽 보시면 이거 실제로 같은 건데 이렇게 뛴 거 보세요. 엄청나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집값 거품이 크다는 것이고 폭락할 위험성도 크다는 거예요. 거래량 늘고 있지만 두세 배 더 늘어야 상승량이다. 늘어났네요 쭉. 아직 3월달은 집계 중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게 올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 끝에 보세요. 이게 여기예요 여기. 불과 21, 2년 때 보면 여기 6천 건이었잖아요. 지금 겨우 뭐 2천 건 거래되는데 적어도 5천 건은 넘어야 대세 상승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보니까 거래량이 의미가 없죠. 이걸 침수봉대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뛴 것처럼 막 맨날 언론에서 조작을 하고 있어요. 저축은행 순이익 현황, 서울 전세가율 50% 분기. 뭔 말이냐? 자, 보시면 5대 은행, 저축은행 순이익이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지금 감소폭이 상당히 크죠? 이 말은 위험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아파트 전세가율, 서울 전체가 50%가 이제 분기 초읽기, 강남은 40% 분기 초읽기. 매매 수급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KB도 올라가고 있어요. 즉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줄어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플러스가 됐거나 상승 완전히 전환됐거나 이건 틀린 말입니다. 오늘 뜨끈뜨끈한 뉴스 소비자 물가가 4.2 여기 보세요. 자, 한동안 박스권에서 갇혔다고 제가 얘기했죠. 5% 4.8까지 4.2면 많이 빠진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자, 다행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평평한 길로 착각하는데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실제 장기 투자는 이래요. 함정도 나왔다가 호수도 빠졌다가 낭떠러지도 있다가 이게 바로 장기 투자라고요. 집값을 띄우는 세력들 때문에 하락폭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지만 덜 떨어진 곳들을 중심으로 2차 폭락이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